저번에 영상 찍어놨던 게 날라가서 다시 필기는 되어 있는 채로 혼합물의 분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 2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분리 방법에 대해 배울 건데요. 얘네 두 개는 대학교에 만약에 이공계를 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건데요. 막 이것저것 적어놨죠. 용해라고 하는 거는 녹는다라는 내용을 의미하고요. 도라는 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자면 용해를 하는 데서는 크게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용매라는 친구와 그리고 용질이라는 친구. 근데 두 가지를 각각 보면은 설탕물을 예시로 들었을 때 용매는 물이 될 거고요. 용질은 설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물에 설탕을 집어넣기 때문에 양적으로 봤을 때, 질량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많을까? 당연히 물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양이 많은 친구를 우리는 용매라고 부르고요. 비교적 양이 적은, 녹는 친구들을 용질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 옆에다가 하나씩 포인트를 더 적어드리면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 될 거고, 용질은 녹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해님? 녹는 물질을 용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재결정. 이게 무슨 소리냐? 재라는 거는 영어로는 re라는 뜻이 되겠지. 다시 결정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 계속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을 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안에 사용된 재결정. 얘네를 어떻게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느냐? 밑에 보시다시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 비교적 녹이는 그런 물질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온도를 낮춰서 결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 결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물질만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순물들은 용매에 녹였을 때 용매랑 같이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물질만 다시 고체로 얻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예시 밑에 한번 실험으로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탐구 A 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보면요.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라고 해요. 여기 과정 보실 때 염화나트륨 20g 그리고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하여 거름장치로 거른다. 여기도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하나씩 보시면요. 물에 녹인다고 했으니까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했었고요. 반대로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쌤이 적어놨지만 물이 녹이니까 물이 용매가 될 거고 염화나트륨과 붕산은 혼합물로서 녹는 친구들이 될 테니 각각 용질로서 보시면 되겠죠. 용질은 꼭 한 실험에 있어서 하나일 필요는 없어. 거기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물질을 온도차,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가 있을까요? 초록 색깔 글씨를 보시면은 8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 온도를 내려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실험상에서의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붕산이 15g이 거름 종이 위에 남았다고 해. 그게 왜인지 하나씩 살펴봤을 때 20도씨 상에서 즉 실험이 끝나고 나서겠죠.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이라는 그 용질의 용해도는 35.9이므로 염화나트륨은 20g이 모두 녹아있다. 옆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물로 쳤을 때 물 100g 상에 녹는 그 물질의 그람수로 보시면 된대요. 물이 100g으로 이 실험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해도 값에 있는 이 숫자들만 좀 잘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염화나트륨 파란색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80도에서 녹았고
20도로 냉각을 시켰음에도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을 거야. 여기를 봤더니 35.9가 이제 20도씨에서의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해 봤을 때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은 물 100g 속에서 온도가 20도씨일 때 35.9g이 녹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20도씨에서 35.9g까지 염화나트륨은 녹을 수 있다는 소리일 텐데 우리한테 주어진 물질의 양은 20g이기 때문에 전부 다 녹는다, 안 녹는다? 녹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0도씨로 냉각을 시켜도 나오는 다시 결정으로 석출이 되어지는 염화나트륨 양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화살표 먼저 보시면요. 20도씨 상에서 붕산의 용해도는 5.0이므로 붕산은 5g만 녹고 나머지 15g이 결정으로 석출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표로 한번 볼게요. 붕산은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커빙이 세게 나와 있어. 얘네를 한번 해석을 또 해보자는 거지. 80도씨 상에서 붕산은 대충 20 이상은 용해도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즉 무슨 소리야? 80도씨일 때 붕산 20g은 이 물 100g에 다 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면 용해도가 20보다 높으니. 하지만 이게 실험이 끝이 아니라 20도씨로 우리는 온도를 내려줬단 말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도 다시 역행, 반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쭈루룩 왔을 때 검은색 점, 이거를 보시면은 5.0이라는 값이 나왔고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은 20도씨일 때 물 100g 상에 붕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몇 그램? 5g. 5g이 용해, 녹을 수 있어요 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붕산의 양은 20g이었는데 5밖에 못 녹는데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시 고체로 뿅 하고 나온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게 얼마? 15. 어떻게? 20에서 5밖에 못 녹으니까 15는 다시 고체가 된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결정으로 석출, 나온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결정에 대한 실험과 그것의 정의였고요. 얘네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다시피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그리고 방금 봤던 실험,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 분리, 그리고 천일염에서의 정제소금, 조금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소금에서 깨끗한 소금만 얻는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합성약품의 정제, 아스피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감기약을 얘기하고 있어. 감기약의 순도 좀 더 퓨어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에서 우리는 재결정화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플러스 강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바로 다음 B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라고 하는데 크로마토그래피 영어로 이렇게 한다고 아까 전에 적어놨어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 아까 말했던 물 같은 친구들, 얘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 특징,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래. 즉, 용매를 따라 많이 이동하느냐, 적게 이동하느냐, 속도가 빠르느냐, 느리느냐,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해보자 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얘네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였을 때, 첫 번째, 용매의 종류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물, 에탄올, 메탄올, 뭐 헥세인 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에틸아세테이트 이런 정도도 있을 거고, 이런 종류에 따라서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또는 이동한 거리가 달라진다. 얘네들이 분리가 되었을 때 물질이 2개일 수도 있고, 뭐 7개, 8개일 수도 있고, 이동한 거리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런 물질만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 물질이 가장 멀리 이동한대. 즉 무슨 소리야? 빨리 가면은 빨리 간 만큼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제일 멀리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을 여기 2번에서는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한번 보면요. 그림 도식상으로 나와 있는데
용매라고 하는 거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적. 그래서 휘발성, 즉 날아간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아니면 뭐 술과 같은 에탄올 이런 거 냄새가 훅 하고 바로 날라서 올라오잖아? 그런 걸 우리는 휘발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액체류로 볼게. 그런 용매들을 냅두고 그 위에다가 거름 종이를 올린 후 용매와 닿지 않게 혼합물을 이렇게 점을 찍어. 그러면 용매 타고 이렇게 거름 종이가 젖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혼합물도 얘네랑 같이 올라가게 될 테니 이것에 따라서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물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리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원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휘발성, 날아간다고 했으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무마개를 이용해서 위쪽에 기화를 차단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옆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용매가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녹이며 위로 올라간다. 용매랑 혼합물이랑 여기서 섞여서 같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금 말한 내용일 거고. 그 다음 성분 물질, 아까 점이었던 친구야. 성분 물질이 용매, 대충 물, 이것을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 무거울수록 덜 갈 수도 있고 가벼울수록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 외의 조건들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검은 점이었던 친구가 알고 보니 빨간색과 초록색깔 성분 물질로 존재했더라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각 성분 물질로 분리된 마지막 결과를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동 속도라고 하는 건 B가 더 크다고 나와 있는데 B가 더 멀리 나와 있죠. 용매랑 녹아서 더 멀리 왔어. 멀리 오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겠지. 주어진 시간 안에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름종이와의 흡착력이란 말이 나와 있어. 흡착이라고 하는 거는 쫙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종이랑 이 성분 물질이랑 꽉 붙잡고 있어서 용매를 따라서 위로 이동하려는 거를 막는다. 즉 못 올라가게 거름종이가 잡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내용상 봤을 때 흡착력이 A가 더 크니까 A가 종이한테 더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더 멀리 갈까? 더 적게 갈까? 당연히 적게 가겠지. 잡고 있으니까. 왜냐면 종이는 여기서부터 계속 A를 잡고 있는 요소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흡착력으로 봤을 때 A가 B보다 더 크고 이동 속도로 봤을 때는 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가 될 거고요. 밑에는 물질 5개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대요. 여기서 성분을 각각 A에서 E까지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진행시켜보니 A는 하나, B는 둘, C는 하나, 그리고 D는 둘, E는 하나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성분들이 어떠한 요소인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옆에 한번 결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A, C, E는 한 가지 성분만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본 것처럼 A, C, E는 하나의 성분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A, C, E는 하나의 물질로만 구성된 순물질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B, D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으니 순물질과 다른 혼합물 쌤이 맨 첫 번째 시간에 만들어줬던 그 표 기억하죠? 물질 해서 순물질, 뭐 혼합물 했던 그 친구들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친구는 A랑 C를 포함 B라고 하는 친구는 A랑 C를 포함 오케이? 그 다음 D라고 하는 친구는 C와 A를 포함 T라고 하는 친구는 C와 E를 포함하고 있죠.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올라간 높이가 같으면 같은 성분이다.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 같은 용매상에서.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거를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성분 물질의 흔적. 우리 이거를 머무름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 각각의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다. 무조건 어떠한 물질을 나타내 라고 약속해놓은 친구들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는 EAC 순으로 빨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동하는 속도는 얼마나 멀리 갔느냐 거리랑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가서
C가 제일 멀리 있고요. 그 다음 A, E 순으로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랑 반대로 걸음 중에 흡착력도 다시 한번 봤을 때 가장 많이 잡아당기고 있는 친구가 가장 밑에 있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흡착이 가장 크게 되고 있는 친구는 E, 그 다음 A, 그 다음 C 순서로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는 밑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만 간단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우 적은 양을 이용해서도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걸리는 시간이 짧아. 5분 내지로 보통은 다 끝나요. 다음 세 번째,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사례들, 예시들은 여기 있는 3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그 물질의 표가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혼합물의 분리 플러스 이제 토요일 날 수업했을 때 한 번 더 복습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푸시고 탐구 활동, 탐구 A, B 파트 올려준 영상 보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